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역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제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상담을 하고 있었더니, 좀 어떻게 지내냐? 상담 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분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점 쳤냐? 점 보냐?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주 명리학은 점을 보는 게 아니라, 사주를 풀어서 이 사람이 어떤 성분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요거를 이제 분석하는 거고요. 진짜 그야말로 점을 치는 것은, 바로 주역입니다. 주역을 점친다고 하죠. 자, 주역이라는 것은 두루주자에다가 변할 역, 변치 않을 역. 이 역자가 변하다와 변하지 않는다를 같이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주역은 자연의 이치, 이 또한도 자연의 이치를 설명하는 것이고요. 또 별자리의 변화, 이러한 것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역이라는 것은 역과 역경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주역이라는 책에는 뭐가 나오냐면 점을 치는 방법과 해석이 나와요. 자, 이 우주, 대자연과 소우주, 우주와 소우주, 우주와 소우주를 일관하는 도, 변치 않는 규칙성, 항구성이 있더라. 그거에 대해서 밝히는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 이 별자리가 1년이 지나면 그 별자리가 다시 돌아옵니다. 한 바퀴를 뺑 돌아가지고 다시 그 별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죠. 우주에 대해서 그 도를 밝히는, 그 가는 길을 밝히는 것이 바로 주역입니다. 이제 이 주역 책에는 되게 한자로 많이 나와 있고 되게 어려운 말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근데 제가 어려운 학문을 매우 쉽게 풀어내는 매우 쉽게 설명해드리는 재능 아닌 재능이 있어가지고 자, 아주 쉽게 하겠습니다. 어려우면은 이 거부감이 먼저 들 수가 있고 잠이 먼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자, 주역은 음과 양을 가지고 이쪽은 음이고 이쪽은 양입니다. 이쪽은 음이고 이쪽은 양입니다. 음양 여기서 양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음과 양으로 해가지고 8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름이 다 있고요. 여기도 이름이 다 있습니다. 얘는 곤이라고 합니다. 땅 곤이에요. 했으니까 땅이에요. 그럼 얘는 뭐겠어요? 하늘 그러니까 양양양 그러니까 얘는 건이죠. 해갖고 땅 곤이고요. 하늘 건입니다. 여기는요. 그래서 되게 버릇없고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고 막 자기 위에는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 건방을 떤다 그래요. 하늘 방향 건방을 떤다 해가지고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감 얘는 손이라고 그럽니다. 얘는 진이고요. 건 해가지고 얘네들도 다 이름이 있습니다. 얘네들도 다 이름이 있고요. 자, 그래갖고 이 8개 합치면은 2번을 뽑아요. 그럼 64개의 경우의 수가 나와요. 주역에서는 64개의 경우의 수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자, 이 64 곱하기 64 2번 뽑으면 64 될 수 있죠. 아니 3번 뽑으면은 자, 88은 64에다가 8을 곱하면은 8, 6은 48 해갖고 한 5, 600개의 경우의 수가 또 나올 수 있고 여기서 64 해가지고 4번을 뽑게 되면은 4천 얼마 정도의 또 다른 경우의 수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의 수를 요렇게까지 해봤더니 여기는 너무 복잡하더라.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지워버렸어요. 64개만 가지고도 충분히 예측하는데 그렇게 세세하게 할 필요 없이 64개만 가지고도 충분히 점이 쳐지더라. 그래서 64개로 정리를 했어요. 현대 주역에서는요. 그래가지고 이 주역에서 다루는 것이 뭐냐면 점을 치는 건데 어떨 때 점을 치는 거냐. 정말 심사숙고를 매우 많이 했어요. 매우 많이 했는데도 결단이 어려워. 너무너무 어려워. 진짜 어려운 문제. 아주 어려운 문제. 자, 짜장면을 고를 것인가 짬뽕을 고를 것인가. 이거는 아주 별것도 아닌데 이 번뇌가 심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자, 한 끈이당 10,000원도 안 되고 한 끈이 오전에는 짜장면을 먹고 밤에는 짬뽕을 먹어도 되니까 그거는 고민할 건덕지가 못 돼요. 그러니까 점까지 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내 일평생이 달려있는 문제다. 이랬을 때 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봐서 내가 한의학을 공부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의학 쪽으로 갈 것인가 막 이런 식으로 본인이 정말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 최소한 이 점을 치려면 최소한 내 인생에 1년 이상은 걸려야만 내가 어떤 상황에서 1년 이상을 견뎌야만 되는 상황이라던가 요렇게 인간 생사에 굉장히 중요한 일일 때 그럴 때 점을 치는 거죠. 점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고려를 해봐서 우리 집안에서 나를 밀어줄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되고 우리 엄마 아빠가 퇴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상황을 봐가면서 내가 몇 년을 공부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 마누라가 얼만큼 나를 밀어줄 수 있을 것이냐 막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3, 4년밖에는 안 된다. 그럼 일반 그 대학교를 진학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엄마 아빠가 그래도 탄탄하다. 그럼 내가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고 우리 엄마 아빠가 충분히 내 뒤를 봐줄 수가 있다. 그러면 조금 더 공부를 해도 되겠다. 이러한 여러 가지 판단 요런 것들을 전부 다 종합을 해봤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내가 못 나눴어. 그러면 약학이냐 의학이냐 한의학이냐 요것을 또 결정하기가 어렵다. 막 이런 경우에만 그러면 당신이 골라주시오. 이럴 때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역을 만약에 이제 쓸 때 점을 칠 때는 나쁜 일이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 뭐 이런 것들을 점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주역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화를 피할 수 있는 입장, 도덕적인 입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과연 슬기롭게 이거를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관점에서 주역을 사용하시면 매우 정확한 답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주역을 사용하실 때에는 몇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했던 거 그런 것처럼 이 주역에는 2번 물으면 안 돼요. 한 번 물으면 답해주지만 2번 물으면 신을 모독하는 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2번 물으면 답하여 주지 않는다. 그래서 막 그 같은 문제로 이 사람과 헤어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그럼 첫 번째 답이 거의 정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욕심을 못 버려요. 그 미련이 남아서 또는 사랑을 놓치고 싶지 않고 막 여러 가지 돈 때문이든 뭐 어떠한 이유든 간에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또 딴 데 가고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 거를 알려줘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선 헤어지라 했어. 여기선 헤어지지 말래. 그러면 또 삼시세판을 또 갑니다. 또 헤어지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2대1입니까? 아니면은 그럼 한 번 더 물어보지. 해갖고 이제 또 물어봐. 그럼 2대2가 됐어.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자기가 어차피 또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5판 3승제. 5판 3승제로 한 번 더 물어본다. 그럼 더 헷갈려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만약에 점을 쳐가지고 본인이 제일 잘 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가장 잘 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정한 일, 나쁜 일, 남에게 해를 가하는 일을 점쳐가지고 나는 붙여주세요. 이 사람하고 붙여주세요. 나는 첩인데 이 사람하고 붙여주세요. 와이프하고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건 대단히 큰 죄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주역점을 사용하실 때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이런 괴를 64개를 만들어가지고 아예 한 번에 딱 뽑아버리는 방법이 있고요. 8개를 만들어갖고 2번에 걸쳐서 뽑게끔 해가지고 그거를 대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예 얘네들을 아예 동전을 갖다가 6개를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동전을 6개를 딱 준비를 해가지고 자, 맨 처음에 여기 앞에 면을 갖다가 음으로 치고 뒤에 그림이 있는 면을 갖다가 양으로 치자. 그래가지고 동전을 눈을 감든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딱 배열을 딱 해놓는 거예요. 자, 그 전에 이 주역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신께서 답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목욕 재개를 딱 하고 기도를 딱 해야죠. 뭐라고 하냐면 제가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너무너무 고민스러운데 정말로 제가 이혼을 해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에 정말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주역점을 한번 쳐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심사숙고를 했지만 같이 갔을 때와 같이 가지 않았을 때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이제 발생이 되는데 그때는 이제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주역에 대한 점을 이제 한번 활용해 보기로 하고 4년 전쯤이었네요. 그때 이제 한 번 해봤어요. 한 번. 그래가지고 동전을 6개를 준비해가지고 깨끗이 씻어서 딱 준비를 하고 목욕 재개를 하고 기도를 했죠. 이번에 당신께서 답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따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동전을 내가 뒤집고 싶으면 뒤집고 안 뒤집고 싶으면 그대로 두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6개를 딱 이렇게 어둠 속에서 딱 배열을 했어요. 그래서 딱 놓고 보니까 괴가 딱 나왔죠. 64개의 괴 중에서 그 괴를 찾는 거죠. 찾아봤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였냐면 양이 울타리에서 뿔이 조금 박혀 있어서 그러니까 그 해석을 전부 다 해보자면 빼도 못하고 박도 못하는 상황.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힘이 굉장히 소진되는 그러한 형상을 이제 얘기를 딱 읽어보니까 그러한 형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왜냐면 나는 이미 이 사람을 선택해서 자식까지 낳은 입장이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그 사람이 키우든 제가 키우든 어쨌든 키워야 되는 것은 인간의 역할이고 같이 키우는 것인가 아니면은
조금 지금은 같이 의견 일치가 조금 안 좋은 상황이었으니까, 내가 이제 나누어서 키울 것인가, 아니면 내가 키울 것인가, 너가 키울 것인가,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혼이나 뭐 이런 사람이 살아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칼로 물 베어내듯이, 칼로 무를 베어내듯이 완전히 싹둑 잘라내기가 매우 어려운 점. 만약에 잘라냈다고 하더라도 그럼 그 아이가 아빠가 보고 싶다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의 자식인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처받은 부분이 있다면 저는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아빠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너를 크게 혼내는 일이 없었을 거다. 그 사람이 표현하는 방식이 그렇게 이렇게 됐었고 너가 받아들일 때 되게 이제 힘든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다. 사랑과 관심이 없이는 화를 낼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너가 언젠가 좀 용서가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마음을 편하게 만날 수 있다면 만나길 바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었죠. 이제 애들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가지고 잠깐 떨어뜨려 놓았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한번 주역점을 쳐본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심사숙고를 하고도 도저히 이게 좀 답이 안 나올 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일 때, 막 이런 때 있잖아요. 그때 주역점을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공부하시는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